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배전 공학 6강이 되겠습니다. 자, 6강은 우리 교재로 보면 4장 송전선로와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문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바깥 반지름 R과 안 반지름 R의 두 개의 동심원통을 양전극 A, B로 하고 B를 접지해서 A, B 사이에 V볼트의 전압을 인가하면 A, B 단위 길이마다 각각 균등하게 Q 쿨롱, 쿨롱 퍼 메타, 마이너스 Q 쿨롱 퍼 메타의 전하가 생긴다. 그러니까 A, B 단위 길이마다 각각 균등하게 전하가 생긴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점전하가 아니고 선전하를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선전하 밀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를 이용한 실제 송전선에서의 코로나 임계전압을 유도하시오. 이게 이제 10점짜리로 제가 주어졌던 문제죠. 원래 문제는 유도하고 코로나 장애와 대책을 설명하시오까지였는데 10점짜리로는 좀 과하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임계전압만 유도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송전선에서의 코로나 임계전압을 유도하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임계전압은 실제로 어떻게 나옵니까? 임계전압을 유도를 하게 되면 임계전압은 24.3에 그 다음에 D에 로그 10에 R분의 D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다 어떻게 돼? 실제 송전선에서 코로나 전압이기 때문에 뭐를 일기계수, 그 다음에 표면계수, 그 다음에 상대 공기 밀도를 반영을 해서 그 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24.3에 M0, M1, 델타 D, 로그 10에 R분의 D 이것을 유도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예,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2번 문제입니다. 자, 154kV 60Hz 3상 송전선이 있습니다. 전선도로는 1.6mm짜리 37가닥이죠. 그러니까 층수는 몇 층이 됩니까? 3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3에 n 플러스 1에 1이니까 3층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3 곱하기 4 플러스 1이니까 36 플러스 1에서 37가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심 알루미늄 선을 쓰고 D 이퀄 430에 정삼각형 대처로 되었습니다. 자, 기압은 721 mmHg, 상당히 저기압이죠. 그 다음에 기온은 30도씨, 그 다음에 우천의 경우에 코로나 임계전압 및 1km당의 코로나 손실을 구하라. 전선의 표면 계수는 0.83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문제에다가 1번 문제에다가 이제 더 추가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0하고 그 다음에 M1 그 다음에 델타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M0는 표면계수라고 했으니까 표면계수가 0.83 주어졌고, 그 다음 M1은 뭡니까? 우천이라고 했죠? 우천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0.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델타죠? 이게 상대 공기 밀도죠? 이 상대 공기 밀도 구하는 방식 설명드렸었죠? 원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760mmHg에 대해서 721 압력에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도하고는 반비례를 한다고 그랬었죠? 온도하고 반비례하니까 어떻게 돼요? 273에 플러스 20도씨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274에 30도씨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 예. 그래서 요것을 이제 풀면 상대 공기 밀도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임계전압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코로나 임계전압 구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코로나 손실을 구하는 건데 1km당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거 다 그 코로나 손실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손실은, 자, 델타분의 241에 F 플러스 25에 루트에 2D분의 D,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제로의 제곱,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물론 여기에 이제 킬로와트, 킬로미터, 라인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 라인은 뭐라고 했어요? 한 가닥이라고 했었습니다. 한 가닥. 그러니까 여기 상대 공기 밀도 집어넣고 주파수 60Hz 집어넣고 ED 성간거리 아까 430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D 나올 것이고요. D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상에 걸리는 점이니까 전압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상전압이 되겠죠. 상전압.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넣고, 그 다음 킬로와트, 킬로메타, 라인. 그러니까 한 가닥. 그러니까 전체 몇 가닥이 되겠습니까? 세 가닥이죠. 그래서 나온 것에다 세 가닥을 곱해주게 되면 전체 값이 구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3번, F1점에서 3상 단락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문항에 답하시오. 그러면 원래 이제 문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게 실제로 3교시에 나왔던 것인데 저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기준 전압 내지는 기준 용량을 산출해야 되겠죠.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3, 4, 5kV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4kV 이하는 10MV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얼마를 한다고 했습니까? 100MV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100MV를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를 산출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용량하고는 비례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용량하고 이제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금방 구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뭐를 작성을 해줘야 되냐면 임피던스 맵을 작성해야 됩니다. 임피던스 맵. 임피던스 맵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요 기준으로 해서 F1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쪽 A라인, B라인, 그 다음에 E라인, F라인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병렬이죠? 병렬. 그래서 병렬로 되어 있는 그 임피던스 맵을 작성을 해주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4번이죠. 예제 4번은 뭡니까? 자, 송전단에서는 발전기 전압 6.6kV를 66kV를 승합하고 수전단에서는 66kV를 3.3kV 부하 전압으로 강압하는 송전선이 있다. 이 각 부분의 임피던스는 도시한 바와 같고 변압기 임피던스는 고압쪽에서 본 값이다. 지금 선로 임피던스를 0.19, J 0.36으로 하고 송전단에서 40km, 수전단에서 30km인 P점에서 본 전 계통의 임피던스를 산출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 산출하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었죠. 지금 이제 P점에서의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거니까 여기서 봤을 때 임피던스 A, 임피던스 B, 그렇죠? 발전단을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하고 부하단을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 병렬 연결이죠. 그러니까 병렬 연결이니까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임피던스 맵을 그려야 되겠죠. 자, 이제 임피던스 맵을 그려야 되고, 당연히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66kV가 어떻게 해요? 66kV로 올라가는 거, 6.6이. 그 다음에 3.3이 66kV로 올라가는 거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고압으로 다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압 측에서의 임피던스를 2다라고 하면 임피던스 1, 그래서 이쪽 거에 대한 임피던스를 어떻게 해? 임피던스 2 쪽, 고압 쪽을 환산시켜줘야 된다고 했었고요. 요것도 역시 이 고압 쪽을 환산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이런 그 계산은 뭐냐면 다 한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한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델타죠. 델타는 어떻게 돼요? 델타 결선은 한 상의 임피던스 구하기 어렵죠. 왜? 성우 안에 다 델타 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반드시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Y 결선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R상, S상, T상의 임피던스가 다 같다. 각각 다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를 Y로 결선하게 되면 3분의 1로 크게 줄어들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감안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뭐 어려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 5번 보시면 이제 단위법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제 이것은 이제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코로나 장애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방지 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포함한 모든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것은 여러분들 답안지를 아주 잘 푸셨기 때문에 그 답안지를 보시고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단위법, 5번 단위법의 이점, 퍼센트 임피던스의 집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5번 단위법 사용의 이점, 퍼센트 임피던스 집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제가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봤었는데 지금 이 답안지는 제가 보강을 할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퍼펙트한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를 계속 해왔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잘 정리를 10점짜리 답안지를 이렇게 잘 작성한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답안지를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잘 좀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법 사용의 이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포맷도 거의 다 퍼펙트하고 내용도 퍼펙트합니다. 아주 정말 좋은 답안지입니다. 자, 단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부터 들어와 있죠. 정의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양을 나타내는데 기준량에 대한 비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게 바로 단위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키,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거죠. 근데 그 예를 그렇게 들지 않고 제가 수업 시간 맨 끝에 정리했던 그 내용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피우법, 그러니까 per unit,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단위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전압에 대한 베이스 값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기 값이 존재할 것이다. 전류에 대한 피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류 베이스 값에 대한 자기 값. Z도 마찬가지고. 역시 뭐도 다 된다고 했습니까? PPU도 된다고 했었죠? P 베이스분의 P 값. Q PU도 역시 다 마찬가지죠? Q 베이스분의 Q 값. 이런 부분들이 다 피우법을 산출하는 방법이죠. 그랬다가 원래 내 값이 얼마냐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베이스에다가 피우 값을 곱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예를 들면 V 같은 건 전압이 뭐예요? 당연히 볼트. 여기 당연히 볼트가 되겠고 여기는 I 같으면 전류가 암페어가 될 것이고 여기도 당연히 암페어가 될 것인데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약분돼 버리죠? 다 약분돼 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약분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단위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단위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제 어떻게 돼? 단위법 사용의 이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단위를 갖지 않는 무명수니까 계산도형의 단위 완성이 불필요하다.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식 중에 정수 등이 생략되어서 식이 간단해진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했던 3이다. 아니면 단상 3개다 하면 3이 들어간다. 루트 3이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기기 용량 대절 관계없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예. 자, 154 선로다 하면 154를 기억해야 되고 거기서 157이다. 157kV를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154 kV 송전 선로에서 기준 전압을 154로 하게 되면 그냥 1. 154는 1. 157이다 그러면 1.0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154 계통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범위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다. 범위를 오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해석하기 쉽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것 한번 또 볼까요? 자, 그럼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집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그림을 하나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그림은 뭐였어요? 자, 이렇게 임피던스에 전격 전류가 흐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기준 전압이죠. 전격 전압입니다. 예, 그래서 R 플러스 JX 결국 이게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되느냐? 그게 바로 뭐가 돼? 퍼센트 임피던스다. 이런 개념이었죠. 예. 그러면 하나의 회로에서의 얘기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가 임피던스 1이다. 또 여기 또 임피던스가 있으면 여기도 임피던스 2가 있겠죠. 쭉 해서 임피던스 N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의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 강화, 여기에 임피던스의 전압 강화, 전체 맨 끝단에서의 임피던스 전압 강화, 이 세 개를, 이거를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전체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얼마냐? 그렇게 바로 그게 뭐예요? 전압 강화. 그거 같은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 정의가 뭐냐? 어떤 회로의 퍼센트 임피던스 집계한다는 것은 그 회로의 전격 전류를 흘렸을 경우에 임피던스 강화를 집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확한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집계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기준 용량을 가정을 하자. 기준 용량을 어떻게 가정을 할까? 그것은 그 선로에서 정해야 되는 건데, 그 선로에 무엇을 보고 선정한다고 했습니까? 전압을 보고 선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154kV 이하인 계통에는 얼마로? 10MVA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154kV를 초과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345, 765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얼마를? 100MVA를 기준 용량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 나옵니다. 그렇죠? 송전선로의 전압이 154kV 이하인 경우에 10MVA, 그다음에 200kV 이상인 경우에 100MVA 기준 용량으로 채용을 해라. 그래서 그 기준 용량 하에서 각 부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시 재계산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뉴, 그렇죠? 그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올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기준 용량을 채용하기 전에 임피던스 값하고 기준 용량을 채우겠을 때에 이제 임피던스 값하고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 자기 값에다가 기준 용량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용량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전압에는 반비례한다.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그래서 이제 기준 용량 하에서 이제 환산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집계를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5%다. 얼마일 때? 1MVA일 때 이런 말이죠. 이렇게 봅시다. 1MVA일 때 5%입니다. 그러면 10MVA로 가게 되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 10배로 증가했죠? 그래서 어떻게, 5%가 어떻게 돼? 50%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것을 한 것이 바로 뭐예요? 기준 용량 10MV 기준용량이 바로 P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께 올드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0배로 된다. 그래서 5%가 50%로 된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이죠. 아주 오랜만에 기분 좋은 답안지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과 같이 잘 좀 숙지하셔서 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